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는 한국이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경제 성장, 특히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은 이 비리나 부패 위험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 커럽션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부패라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비리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이 삼각형을 통상 프로드 트라이앵글, 비리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요 삼각형은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범죄 사회학자 도널드 크레이시라는 분이 1973년에 Other People's Money, 다른 사람들의 돈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한 건데요. 여기 삼각형은 뭐냐면 왜 비리가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프레셔가 있고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그리고 rationaliz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 비리 발생 요인을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프레셔는 뭐냐? 프레셔는 한마디로 왜 비리를 저지르게 되느냐? 동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 힘든 어떤 금전적인 욕구나 필요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어떤 빚이 과다해서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필요를 느낀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 나름대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항들을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비리가 왜 발생하냐를 할 때 동기적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라는 거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그게 좀 더 용이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이런 비리에 대해 상당히 비리 발생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가 갖춰져 있으면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분리라고 하는 것이 잘 구축되어 있는 조직과 직무분리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 자와 돈을 집행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을 하는 이런 방식은 비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결정하는 자와 돈을 집행하는 자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번 체크가 되는 거고 비리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돈을 만지는 직원은 강제로 휴가를 보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뭘 하냐? 그 휴가를 보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업무를 대신 쭉 보는 겁니다. 어땠는지. 이렇게 내부 통제 제도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조직과 미발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또한 이런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관행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행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조직은 비리인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와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에서의 비리 발생의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즉,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나는 큰 문제가 안 돼 하면 자기 정당화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비리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나는 이 돈을 잠깐 빌리는 거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채워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수를 너무 적게 받아.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적게 받고 나는 충분히 내가 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화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도 재밌는 거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내 보스도 정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비리 삼각형이라고 하는 비리가 발생하는 세 가지 요인, 즉 동기, 환경,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경제발전 과정, 급속한 경제발전, 특히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살펴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욕구의 종류와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돈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동기 측면에서의 분명히 이렇게 증가시키는 압력이 작동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재량권이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절히 통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정부가 시장 개입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은 결국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는 건데요. 누구한테 돈을 정책금융을 줄 것이냐, 정부의 돈 중에서 어느 쪽에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료가 결정할 경우에 당연히 그 관료의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건데, 정부 계약이 늘어나면 계약자 선정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한테 그 계약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환경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합리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비용 편익 비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비리가 발생했을 때 코스트는 뭐냐? 자기가 비리를 저지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코스트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내가 입을 거냐. 거기에다가 적발될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면 적발 확률도 높지 않고, 또 뭐 그럴 경우에 상대적인 처벌도 약할 거고, 적발된다 할지라도 처벌이 약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비리를 저지를 때 코스트는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메커니즘을 작동할 수 있고요. 또한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성공신화, 성공 스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럼 그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동기도 늘어나고, 또는 합리화시키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정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정도, 자기가 경제 성장에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 정도 자기가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크로이시 교수가 이야기했던 비리의 세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비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적절히 잘 통제가 된다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후진국에서부터 쭉 급격히 빠르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는 이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충분히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과 개발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을 기반으로 뭔가 목표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이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잘 숙고되고 그 다음에 잘 관리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단 그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스갯소리로 해보지도 않고 라고 하는, 그리고 계획이라는 건 바뀌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들이 잘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선례다습주의, 과거 했던 그대로 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실패도 있습니다. 많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막 도입을 합니다. 막 도입을 하는데 그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고요. 특히 중요한 거,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진행하는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통제하는 그런 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영국에서 공무원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뽑습니다. 하나는 직업의 안정성, 또 하나는 높은 보수.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급격히 줍니다. 왜냐하면 비리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코스트가 너무 큰 거죠. 잡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보수를 놓쳐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한국 사회에서 요새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 보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미성숙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관료제는 비밀주의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이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좀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런 처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상당히 취약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많은 부분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그 연비 조작 상황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행한 거하고 한국에서 행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임성과 투명성의 부족. 이건 아무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료제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비밀주의가 강합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 또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성숙되지 않았다,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리의 리스크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도 실패라고 하는 부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정부의 다양한 어떤 재정 사업이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많은 경우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책임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Accountability Clause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쓰겠다. 아, 좋다.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리고 감사기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정부 내부에서의 통제와 외부에서의 통제의 조항을 같이 넣어서 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가 이야기했던 선진국의 제도가 도입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로 들어온다든지 체크 앤 밸런스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개발도상국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드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